반갑습니다. 가인즈 경영자 여러분. 오늘은요, 한 경영자분이 해외에서 출장을 나갔다가 해외 바이어 중에 한 명이 뭔가 제안을 해왔어요. 그래서 그 건을 가져왔죠. 근데 다음날 월요일날 출근해서 직원들을 바라보니까 이걸 누구한테 시켜야 되는데 시킬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뭐 눈 피하고 뭐 이렇게 받아들일 수 없고 이거 해야 되는데 이게 뭐 큰 건도 아니고 프로젝트 하나인데 뭐 아무도 안 한다고 그러고 그거 하려고 그러면 사람 뽑아야 될 것 같은데요. 뭐 신규 사업인데요. 그거 뭐 엄청 어려운데요.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경영자가 바라볼 때는 레포트 몇 개 작성하고 PPT 몇 개 작성해서 되면 되는 거고 안 되면 많은 그런 일인 거예요. 이런 경우 많이 있으시죠? 어떤 문제가 발견돼 가지고 이거 조금 해결해야 되는데 기존의 통상적인 업무가 아닌 뭔가 새로운 거예요. 혹은 뭐 하다 보니까 어떤 기회가 있어요. 그래서 뭔가 좀 리서치도 좀 해보고 이거 뭐 좀 테스트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시킬 사람이 없는 거예요. 누구 시킬까 봤더니 영업팀장들은 뭐 영업한다고 바쁘다 그러고 뭐 품질 부서는 뭐 지금 한 명만 빼면 뭐 품질 큰일 날 것 같다 그러고 구매 부서는 뭐 원가 절감 한다는데 뭐 한 명이라도 빼면 안 됩니다 그러고 난리가 나죠. 조금 하나라도 뭔가 새로운 일을 시키려고 했을 때 직원들은 지금 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벅차고 새로운 일을 주시려면 사람 한 명 뽑아주세요. 이런 문제가 회사 내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제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전에 있던 조직에서 뭐 대기업이죠. 대기업인데 다 바쁘다고 그런다. 그런데 회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바빠서 지금 뭔가 하기 좀 어렵습니다. 야, 그거 다 거짓말이야. 내가 본부장한테 유럽 출장 갈 테니까 한 달 동안 일정 비워서 와. 그러면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출장 가더라. 그거 바쁘다는 거 다 거짓말이야. 이렇게 이야기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다 그 자리에 있던 리더분들이 한번 빵 터진 적이 있습니다. 자기도 그렇거든요. 사실 바쁘지만 유럽 출장 일주일 간다 그러면 다 젖히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다 우선순위의 문제고 과업의 문제이지 절대적으로 바쁘고 할 일 많고 뭐 그런 거 아니다. 뭐 이런 거죠. 제가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유명한 그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광장의 3명의 군인 이야기입니다. 한 관광객이 광장을 가봤더니 벤치를 지키고 있는 3명의 군인이 있어요. 왜 다른 벤치는 안 지키고 이 벤치만 지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3명 중에 한 명의 병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상부에서 시켰기 때문에 저는 하는 겁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근데 하도 이게 대답이 안 돼서 이 관광객이 그 초소를 찾아갔습니다. 그 초소를 지키는 소초장을 찾아가서 물어봐요. 왜 저 벤치만 저렇게 3명이나 지키는 겁니까? 물어봤더니 저 벤치를 지키는 것이 우리 소초의 과업이고 저기 시베리아에서 2명이 경계를 서다가 사고가 난 적이 있어가지고 최소한 3명 이상은 경계 근무를 쓰는 것이 우리 러시아 군대의 기본 어떤 원칙이다. 그래서 3명으로 증편했다. 이렇게 굉장히 자부심 있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유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관광객이 조사를 하고 알아봤더니 실체는 뭐냐면 이 벤치에 비둘기들이 이렇게 이제 배설물이 많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 배설물을 치우느라고 그 벤치를 칠을 한 겁니다. 근데 그 칠을 해놓는 동안에 관광객들이 자꾸 앉아가지고 문제가 생기니까 병사를 데려다가 거기에다가 보초를 세운 거예요. 한 명을 세우는 게 아니라 3명으로 늘어난 이유는 시베리아 지역에 있었던 사고 때문에 전군의 원칙으로 돼가지고 3명이나 늘어나게 된 거죠. 그 이유는 아무도 모르고 3명이 그냥 벤치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1일 3교대니까 총 9명의 군인들이 벤치 하나를 지키게 되는 이유가 생긴 거예요. 벤치를 지키는 군인들만 그런 문제가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변화무쌍한 시기에 새로운 일이 기회도 오고 문제도 발견되고 뭐 이렇게 해봤다가 잘 되면 집중하고 안 되면 또 다른 일 하고 기업은 이렇게 살아남는 건데 일을 하다 보면 그냥 기존에 하던 일이 내 일이 돼버리는 겁니다. 타성에 젖어드는 거죠. 가장 강력한 동기가 뭐냐면 하던 대로 해예요. 아무도 문제 제기하지 않아요. 작년에 이렇게 했어요? 올해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전임자가 그렇게 했어요?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사람들은 항상 기업이 고객 가치를 위해서 존재하고 그 부서의 고객 가치를 위해서 일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일을 들어가 보면 고객 가치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하던 대로 하는 것이죠. 과업은 사라지고 직무만 남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일 안 하면 고객이 다 떠나간다, 품질 박살난다, 거래처 이탈한다 이런 말 들으면 경영자들은요 포기해버리고 새로운 직원 뽑아야 되나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하는 게 뭐예요? 직무조사하죠. 직무조사표 이거 컨설팅 국가도 지원해주고 컨설팅 받으시죠. 그러면 결론이 어떻게 나요? TO 늘리는 걸로 나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은 충족될지 모르지만 그런 직무 분석 컨설팅 저는 많이 너무 기대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필경 TO 늘어나야 된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피터 드러커 경영학의 아버지잖아요. 이분은 어떤 표현을 했냐면 체계적 패기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어떤 회사든지 혹은 부서나 개인과 팀이 2년에서 3년 단위로 제로, 0점 자원을 기존에 하고 있는 일을 완전히 제거해버리고 내가 영업부라면 새롭게 일을 세팅한다면 무엇부터 할 거냐? 마치 책상 서랍을 정리하는데 이거 빼고 저거 빼고 하는 게 아니라 책상 서랍을 끄집어내가지고 완전히 뒤집어 엎은 다음에
새롭게 끼운 다음에 필요한 것만 집어넣듯이 이거를 정기적으로 체계적 폐기를 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는 일도, 우리 부서의 일도 2년에서 3년, 이게 뭐 72년도 저작물의 결과이니까요. 지금 뭐 21세기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뭐 글쎄요. 뭐 2년에 3년이 아니라 제 느낌상으로는요. 1년에 한 번씩 혹은 반년에 한 번씩일지도 몰라요. 산업마다 좀 다르겠죠. 그래서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일들이 있습니다. 태스크, 일들이 있어요. 그 일이 진짜 고객 가치에 기여하는 일인지에 대해서 체계적 폐기를 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가인즈 캠퍼스에서는요. 3호 카드를 강조합니다. 3호 카드. 3, 5 카드예요. 그래서 3대 과업, 5대 해결 과제입니다. 이거 들으셨죠? 언제 들으셨어요? 제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은 신입사원 들어왔을 때 입사 첫날 3, 5 카드를 주세요. 경력직, 신입사원 지금 주셔야 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입사 전 환영 메일로 3대 과업, 5대 해결 과제 주세요. 제가 이런 거 알려드렸었죠. 제 영상 찾아보시면 이거 나옵니다. 잘 보시고 오시면 좋겠고요. 어쨌든 3호 카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3대 과업이에요. 이 부서, 그 개인이 추구해야 될 과업을 알려주고 그 과업 달성을 위해서 향후 최대 1년, 짧게는 3개월, 요즘 OKR 시대잖아요. 3개월에서 1년 사이에 해결 과제를 규정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는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해결해야 될 그 고객 가치가 중요하다는 컨셉을 갖게 되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해서 생산팀이다. 하루에 10톤을 생산한다. 규정대로 돌아가도록 관리한다. 이게 아니라 고객이 만족하는 품질의 상품을 영업부의 요청 시기에 맞게 생산한다. 이게 고객 가치입니다. 품질팀은요. 하루에 1000개 검수한다. 검수 매뉴얼을 준수한다. 이게 아니죠. 이거는 그냥 직무예요. 그게 아니라 국내 최고 수준의 품질을 지켜낸다. 이게 과업입니다. 직무와는 달리 과업은 고객 가치에 집중하는 거거든요. 자,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유튜브 영상팀과 함께 하고 있어요. 영상팀은 영상 촬영, 영상 편집, 유튜브 발행 이런 게 있겠죠. 이런 거는 다 태스크죠. 그냥 직무예요. 과업이 아니죠. 직무입니다. 그런데 진짜 영상 방송팀, 이 유튜브 촬영을 하고 있는 지금 카메라 너머에 지금 저쪽에 있어요. 여러분들 보신 적은 없죠. 늘 저를 아주 미소 지으면서 바라보고 있는 영상 디자이너가 있습니다. 이 팀의 과업이 뭐겠습니까? 뭐예요? 유튜브 시청자들이 유익하고 즐겁고 새로운 지식의 발견을 하도록 돕는 것. 이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영상 편집이 본질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것을 유익하고 즐겁고 새로운 발견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핵심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새로운 행동도 하고 새롭게 좀 도전도 해보고 뭐 자막도 바꿔보고 뭐 편집도 뭐 새롭게 해보고 뭐 다양한 방식을 취해보는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 제가 잘릴 수도 있어요. 훨씬 여러분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해주는 전달자가 나타나면 과감하게 제가 잘릴 수도 있습니다. 댓글로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시면 힘과 용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뭐냐면 여러분 조직 내의 부서와 팀과 개인이 해야 하는 일 중심의 소통을 하면 나중에 새로운 일을 하고자 했을 때 그거 제 일 아닌데요? 이렇게 돼요. 그런데 일 중심, 즉 직무 중심의 소통을 하지 마시고 과업 중심, 그러니까 고객 가치 중심의 소통을 하셔야 그 고객 가치를 만족시키기 위한 새로운 활동들의 일들이 유연하게 작동하는 겁니다. 체계적 폐기도 가능해지고요. 일을 하다가 안 해도 되는 일들이 생기거든요. 자꾸 생산성이 낮고 시스템도 돌리고 외주를 돌리고 기계로 할 수 있는 것들은요. 자동화를 할 수 있는 거 다 자꾸 폐기하는 겁니다. 점점 고부가가치 일로 해야 연봉도 올라가고 계속해서 회사의 생산성, 개인의 생산성, 개인의 인당 부가가치, 개인의 연봉까지 점점점 올라갈 수 있는 방향으로 일은 바뀌되 고객 가치는 바뀌지 않게끔 하다 보면 사람들은 자꾸 일의 안정감을 누려요. 하루에 그냥 10개 처리하는 게 내 일인 거예요. 그냥 고객 가치와 상관없이. 그건 내 책임 아니고 회사 책임이에요. 이렇게 돼버리면 뭐 그래도 괜찮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점점점 회사의 생산성이 떨어지고 개인도 연봉 올리기가 어렵고 그러면 결국 회사가 힘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회사는 함께 이루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3호 카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1년에 한 번씩은 최소한 작성하실 걸 권해드리고 승진할 때, 부서 이동할 때, 신입사원 뽑았을 때 3호 카드를 정확하게 작성을 하고 그 3호 카드가 달성되게 하도록 계속 고민하면서 일하게 만드는 것. 이런 문화를 여러분 회사에 좀 쌓아 놓으셔야 어떤 프로젝트가 왔을 때 이거 한번 해보실래요? 이거는 어떤 부서가 맞을까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그 방법을 쓰면 이 고객 가치를, 이 과업을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러면 좀 적극적인 조직으로 좀 변화해 갈 수가 있게 되고요. 3호 카드 여러분들 밑에 이렇게 저희는 양식도 있고 샘플도 있고 작성 방법도 다 드리니까 저희 호혜주의잖아요. 다 퍼준다. 이런 관점이잖아요. 그래서 받으셔가지고 활용하셨으면 좋겠고 할 수만 있다면 과업 중심의 목표 관리 방법론인 OKR 방법론 제가 여러 번 강조해 드렸는데요. 잘 보시고 가인즈 캠퍼스 우리 교육
캠퍼스 있는 거 아시죠? 유튜브 사이트에서 다 전달해드리지 못하는 것도 꽤 있습니다. 뭐 파일도 있고요, 자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쪽으로 넘어오셔가지고 좀 깊이 있게 배우고 싶다. 그러면 가인즈 캠퍼스로 들어오셔서 그쪽에서 영상을 좀 시청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여러분들의 실력을 늘려가시기 바랍니다. 경영자의 실력이 조직의 실력이고요, 직원의 실력이 조직의 미래입니다.